자, 적격 심사 신청 대상자 선정입니다. 자, 245조 1항. 자, 소장은 그랬어요. 자,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수용자로서 성적이 우수하고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가석방 적격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직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류초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합니다. 분류초위원회입니다. 분류 동그라미 치시고 교도관에 의하면 틀려요. 직권은 당연히 아니죠. 교도소장 네 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분류초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요 2항 한번 볼까요? 2항 체크하시고 이것이 최근에 개정이 됐는데 어떤 것이 개정이 됐느냐면 읽어볼게요. 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 분류초위원회에 수용자를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담당 교도관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거죠. 들어야만 한다는 것도 아니고 이건 재량입니다. 어디가 바뀌었을까요? 바뀐 부분은 여기가 바뀌었어요. 요 수용자라고 하는 부분이 요 수용자란 부분이 추가됐습니다. 종전에는 없던 거예요. 종전에는 교도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용자가 출석하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추가되었다는 부분을 좀 주의하시고, 그리고 여기가 오화로 되어 있죠. 오화입니다. 엔드가 아니고 오화로 규정이 되어 있다는 부분도 좀 받으시고. 자, 됐네요. 자, 그 다음에 형집행법 121조를 보게 되면 소장, 역시 소장이네요. 소장은 기간이 지난 수용자에 대해서는 역시 법무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위원회에다가 가석방 적격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소장이 위원회에다가 신청하는 거예요. 자, 소장은 그 대상자를 선정했을 때 선정된 날로부터 5일 내에 신청을 해야 된다. 그치? 위에 것은 형집행법이고요. 밑에 것은 시행규칙입니다. 시행규칙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죠. 위에서 신청하긴 하는데 5일 내에 신청을 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 3항. 소장은 위원회에 적격심사 신청한 사실을 동의를 받아서 보호자 등에게 알릴 수 있다. 알려야 한다가 아니고 알릴 수 있다. 자, 밑에 기출문제 볼까요? 동의하지 않더라도 알려야만 한다? 그런 거 없죠. 동의를 하면 알려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자, 소장은 가석방이 허가가 되지 아니한 수용자에 대해서는 다시 신청이 가능해요. 한 번 퇴짜 맞았다고 해서 야, 니 안 되는가 보다 야. 니 다음부터 안 된다 야. 찌그러져 있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탈락됐다 할지라도 그쵸? 예를 들면 8.15 광복절날 올렸는데 탈락됐습니다. 그쵸? 그러면 크리스마스 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적격심사 나와 있죠? 누범자에 대한 심사는 어떻게 하고 범죄 동기에 대한 사항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 사회적 감정 나왔네요. 그쵸? 보세요. 범죄 수단이 참혹하거나 교활하거나 극심한 위해를 발생시켰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사회적 감정을 살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조두순 알지? 조두순. 그 조두순 같은 놈을 가석방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1번에 걸려요. 수단이 참혹하고 교활하고 극심한 위해를 했는데 야, 이 친구를 가석방으로 내보낸다고 한번 매스컴에 나와봐요. 맨날 뉴스 타는 거지. 그쵸? 사회적 감정이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밑에도 보면 기출문제 그 범죄 동기에 대한 심사에 유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 대한 감정에 유의해야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해당 범죄로 무기형에 처해진 경우라든지 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이 사회적 감정을 살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3범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여부라든지 경감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을 심사해야 되고요. 자, 시행규칙 255조 2 심층 면접을 볼게요. 이것도 최근에 신설되었는데 자, 1항 위원회는 가석방 적격심사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요 심층 면접을 실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심층 면접의 요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정합니다. 이것을 소장하면 틀려요. 그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소장이 아니라 장관이 정한다는 내용. 어쨌든 요 심층 면접 제도가 신설되었다는 부분 정리 좀 해두시고, 그 다음 관계기관의 조회 나오죠. 그 다음 시군구 경찰서라든지 학교 이런 곳에 사실 조회를 할 수가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판사, 검사, 군법, 법무관에게 의견을 묻거나 참여시킬 수도 있고요. 감정 촉탁도 나오네요.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6번을 가보시게 되면 가석방 적격심사 나왔네요. 나이, 범죄 동기 쭉 검토하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재범 위험성이 있는가. 재범 위험성이 있으면 못 내보내죠. 그쵸? 이런 것들도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봤습니다. 기출 질문들입니다. 자, 가석방 허가. 자, 역시 빨간색으로 5일이죠. 5일. 위원회가 가석방 적격 결정을 하였다면 5일 내에 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누가? 위원회가. 그리고 이 장관이 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할 때는 허가할 수 있다. 재량이죠. 재량. 반드시 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결정을 했다고 해서 법무부 장관이 이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구속되지 않고 그 여부는 장관의 재량사항이다. 5일 이내입니다. 즉시하면 틀렸고 3일 하면 틀렸고요. 석방 시기. 자, 서류가 도달된 후에 12시간 내에 행해야 된다. 12시간 동그라미. 숫자 나와요. 자, 일단 끊고. 다만 그 서류에서 그 날짜를 정하고 있다면 그 날짜에 행하면 된다. 그쵸? 그런 말이 없다면 12시간 내에 한다. 그리고 가석방증을 주네요. 그 다음에 가석방자 준수사항의 고지 이런 것들도 나와 있고. 자, 다음 기간 나왔네요. 자, 성인 수용자네요. 자, 밑에 보면 누가 나와 있습니까? 소년 수용자가 나와 있죠. 따로따로 공부를 해 두시면 됩니다. 자, 먼저 별표, 형법 별표. 자, 밑에 소년법 별표. 두 가지 반드시 숙지가 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자, 올라가 볼게요. 자, 가석방 기간은요. 무기수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그라미. 유기형은 남은 잔형기인데 그 잔형기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10년을 초과할 수가 없다. 10년 동그라미. 그쵸? 무기가 10년인데 무기보다 클 수가 있어요? 무기보단 작아야 되겠죠.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남은 잔형기인데 최대 10년은 초과할 수가 없다. 10년 10년짜리입니다. 받으시고. 자, 그 다음에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된 기간 중에 보호관찰을 받는다. 라고 해서 의무적입니다. 의무적. 즉 필요적이라 했을까? 필요적 할게요. 필요적 보호관찰이다. 이게 원칙이다. 이게 원칙이다. 끊고. 왜 반드시 보호관찰을 붙이나요? 응? 형기 만료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형기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완전히 사그러들었다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보호관찰을 붙이는 거예요. 교도관 대신 보호관찰관이 감시하는 거지. 그게 원칙이지, 원칙. 이 원칙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틀려요. 물론 예외가 있긴 해요. 관청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는 예외가 있긴 하지만 이 원칙이 더 잘 나와요. 시험에. 자, 기출문제 받으시고요. 자, 소년만 갑니다. 징역금고 선고받은 소년이 가석방된 후에 그 처분이 취소가 되지 아니하고 가석방 전에 지병을 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이 지났을 때 같은 동그라미 형집행 종료한 것으로 간주를 한다. 끊고. 자, 59조 형기 60조 1항의 장기 기간이 먼저 지났을 때는 그때의 형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됐죠? 기출문제 받으시고요. 자, 가석방의 실효와 취소입니다. 자, 가석방의 실효 형법 제74조인데 형법에서는 아주 중요한 조문이죠. 자, 읽어볼게요. 가석방 기간 중에 고의로 고의 동그라미
그리고 금고 동그라미. 자,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입니다. 확정되었을 때는 이 가석방 처분이 효력을 잃어요. 이 효력을 잃는다는 말을 줄여서 실효라고 합니다. 형법에서는 많이 기출되었거든요. 일단 어떤 부분이 출제가 되는지를 좀 보면 이 효력을 잃는다는 것이 실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것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요. 이건 취소제도가 아니에요. 실효제도이지. 취소제도는 여기 나오잖아요. 그 밑에 75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 그대로 던져주고 마지막에 가석방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하면 틀리다고요. 조심하시고요. 저도 헷갈려요. 형법 전공이 저도 헷갈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더욱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의죠. 고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실범하면 틀려요. 또는 고의 또는 과실에도 틀려요. 과실범은 실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과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뭐 벌금이라든지 뭐 자격정지라든지 이것 갖고는 실효되지도 않습니다. 벌금, 금고 이상 나와야지 실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확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선고라고 하면 틀려요. 자, 그런 점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워낙 중요한 조문이라서 여기를 색깔 칠해 드릴게요. 자, 기출도 과실, 그리고 과실로 인했을 때는 실효가 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죠. 취소갑니다. 자, 가석방 처분 받은 자가 이 감시 규칙을 위배하거나 동그라미 1번 그리고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엔드입니다. 플러스 와 아니에요. 엔드입니다.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그때는 취소입니다. 실효가 아니고 취소입니다. 취소할 수 있다. 재량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한당 아닙니다. 재량. 됐습니다. 기출도 보시면 여기 틀렸죠? 그리고 준수사항을 위반만 갖고는 안 돼요. 위반하고입니다. 이 고로 돼 있어요. 정도가 무거워야 됩니다. 위반만으로는 취소가 안 된다는 부분. 자, 시행규칙 취소 사유. 자, 가석방 기간 중에 요 가석방자 관리 규정이 있잖아요. 그 규정을 지켜야 하는데 요 지켜야 할 사항이나 그치? 그리고 서장의 명령, 경찰서장입니다. 명령이나 조치를 따라야 하는데 이걸 위반합니다. 그러면 이때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재량입니다. 뭐 기출 나와 있지만 파출소장 틀려요. 파출소장급이 여기에 못 끼어듭니다. 그래서 파출소장은 우리 교정학이나 형사정책에 어떤 법령에도 없어요. 최소한 서장급 정도는 돼야 돼요. 자, 취소 신청. 자, 수용자를 가석방한 소장이나 가석방자를 수용하고 있는 소장이 취소 사유가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또는 경찰서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취소 심사를 신청해야만 됩니다. 이건 의무적이죠. 이걸 재량으로 놔둬. 재량으로 놔두면 이게 말이 돼? 당장 잡아와야지. 그래서 반드시 빨리 취소 심사를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자,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긴급하니까요. 그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전화 등을 통해서 장관에게 그때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재량이죠. 차이가 뭐야? 긴급하다면 거치지 않고 장관에게 취소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긴급하지 않다면 원칙대로 1항으로 가서 위원회에 취소 심사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긴급한 경우는 생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재량상으로
두고 있지만 나머지는 FM대로 해야 됩니다. 그때는 의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취소 심사. 위원회가 취소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뭐뭐 등을 고려하면 되고요. 그리고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가석방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재량이네요. 잔형 집행. 자, 이제 옛날에는 잔형이라 불렀는데 이것도 다 개정이 되어서 이제 잔형을 남은 형기로 이렇게 이제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들어온 것뿐입니다. 개정됐다는 것이. 쭉 읽어보시고. 자, 사망. 취소된 사람 또는 실효된 사람이 교정시설에 들어와야 되는데 수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내버려둬. 빨리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검사나 경찰서장에게 빨리 잡아와라. 빨리 구인해 주세요. 라고 의뢰를 해야 되겠죠. 이것도 뭐 당연히 의무적입니다. 밑줄 안 그어져 있지만 의무적 쓰시면 돼요. 자, 그 밑에 거 됐고, 자, 다음 페이지. 자, 요 조문도 출제가 좀 되는데요. 자, 취소됐습니다. 실효됐습니다. 그러면 남은 형기. 지금 다시 깜빵으로 들어오는 애들이잖아. 그러면 그 남은 형기는 어떻게 될까요? 남은 형기는 가석방을 실시한 다음 날부터 셉니다.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부터 원래 형기 종료일 있죠? 만기 출소하는 날, 그날까지로 하고 남은 형기 집행기산일은 교정시설에 수용된 날로부터 하면 됩니다. 여기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가 이제 출제가 잘 되는 거예요. 가석방을 실시한 날이냐, 다음 날이냐. 다음 날부터죠. 그때부터 셉니다. 자, 그 밑에 가석방 기간 중에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교정시설의 미결 수용중인 자의 취소 결정으로 남은 형기를 집행하게 된 경우에는 검찰청 검사에게 남은 형기 집행 지휘를 받아서 우선 집행하면 됩니다. 효과 볼게요. 효과. 자, 가석방된 자가 가석방 기간을 무사히 다 경과했습니다. 그렇죠? 치료 취소 안 되고 무사히 기간을 마친 겁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를 줄까요? 그때는 형 집행 종료 간주입니다. 즉 만기 출소한 것으로 쳐줍니다. 그걸 집행 종료 간주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전과자입니다. 그냥 만기 출소해준 것뿐이에요. 여전히 이 사람이 과거에 형을 받았던 그 전과자 기록에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형 집행 종료 간주, 그리고 방금 앞에서 보았던 실효나 취소 같은 경우에는 형기 산입이 안 됩니다. 뭐 당연한 것이고. 자, 됐네요. 기출도 한번 받으세요. 형 집행이 면제된다. 틀렸지? 그리고 산입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내용. 자, 됐습니다.